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하며 정신을 잃게 되었고 조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가까스로 눈을 떴고 조로의 앞에는 마치 지옥이 연상되는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온몸이 구속된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순간 사신으로 추정되는 해골이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골이 들고 있는 낫은 생사를 결정짓는 낫으로 만약 해골이 조로를 베어버리게 된다면 조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도 직감적으로 사신이 자신을 베어버리게 된다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의 몸은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워졌고 조로는 할 만큼 했잖아. 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없었던 거야. 포기하면 편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태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골은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눈을 감으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머리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간의 모든 모험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비로소 자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게 되며 해골에게 저항하며 다시 한번 현실을 살아가려 했으나 조로의 몸이 움직이질 않았고 조로는 고작 눈을 뜨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이나가 나타나 조로 고작 여기서 쓰러지려고 나와 그런 약속을 한 거야.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했잖아. 이제 고작 한 걸음 남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팔을 움직이는데 성공하며 엔마와 3대 귀철을 잡아듭니다. 그리고 이후 동료들이 나타나 조로를 감싸주었고 루피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네가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입을 움직이며 화도 1문자를 물어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해골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곧바로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해골을 반토막 내버렸고 조로는 다시 한번 눈을 뜨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놀라며 모험이라도 하고 온 듯한 눈이군. 어디를 다녀온 거냐?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지옥에 다녀왔다. 나는 나의 꿈, 동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미호크는 조로가 지옥의 왕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미호크는 다시 일어선 조로를 보며 다시 흑도 요루를 뽑아들었고 미호크는 조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그대로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매우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고맙다.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의 검을 그대로 흘려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삼도류 사자의 노래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의 칼을 그대로 올려쳐서 조로의 공격을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상체의 밸런스가 집중된 조로의 하체를 노리며 순식간에 흑도 이자요기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돌진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이후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과 함께 미호크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 사신의 낫을 사용하여 그대로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미호크는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몸을 뒤로 젖히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를 검과 함께 방출시키며 미호크를 멀리 날려버렸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계속하여 미호크를 몰아붙이며 미호크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승부는 조로의 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커다일은 믿을 수 없군. 다 죽어가던 놈이 어떻게 라고 말하며 조로가 다시 일어선 것도 놀라운데 미호크를 압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을 때를 떠올리며 니시시시 저 기분 잘 알지. 지금의 조로는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조로는 지옥의 갈림길에서 사신을 베어내며 더욱 강해지며 다시 일어섰고 미호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망 삼도룡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미호크가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조로의 기술을 간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칼을 쳐낸 이후 파괴력은 상당하다만 아직 그 힘을 정확히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아직은 진정한 지옥의 왕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천하 만인지적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피해내긴 하였으나 미호크의 흑도천하 만인지적은 조로의 복부를 스쳐갔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스승 시모츠키 코시로에게 스승님 와노쿠니에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검사가 많나요? 라고 물었고 코시로는 와노쿠니는 예로부터 검사의 본고장이었다. 우리에게도 와노쿠니의 피가 흐르고 있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렇다면 와노쿠니의 검사 중에도 정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코시로는 과거 도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지. 그 남자는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내며 와노쿠니의 영웅이 되었다네. 그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너에게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말하며 웃었고 조로는 전 언젠가 그분도 넘어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코시로는 그래 너라면 충분히 가능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 류마의 직계 자손이었고 조로의 몸에도 도신 류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미호크의 공격을 쳐냈고 그 순간 조로에게서 류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이 대결의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왔다. 내 눈 앞으로 단 1합만으로 널 쓰러뜨리겠다 라고 선언했고 미호크는 웃으며 기대하지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합니다. 도신 류마는 과거 와노쿠니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모든 적을 한압에 베어버리는 그야말로 검의 신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류마는 일합 참살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술은 류마의 필살기격 기술로 류마가 당대 최강의 사나이였던 킹과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일격에 베어버린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본능적으로 일합 참사를 깨우치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미호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을 감은 채 미호크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검 세자루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저 녀석 뭐하는 거야? 자포자기한 건가? 라고 말하며 조로가 시합을 포기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 저 모습이 대결을 포기한 사내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제 이 대결의 최후가 다가왔다. 누가 이기던 단 하나만의 승부가 결정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버기를 무시하며 키시시시 이 깐놈이 뭘 안다는 거냐 라고 말하나 버기는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에 집중하며 시합이 하나만에 결정될 것을 확신하며 모리아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이후 미호크가 조로에게 접근하여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조로는 최소한의 동력만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내며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다. 저자의 움직임, 나의 호흡, 심장박동 모든 것이 선명하다 라고 말하며 다즈 보네즈와의 대결에서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최후의 보루이자 자신이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사가 나타나면 사용하려 했던 기술인 흑도 사해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는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미호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미호크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호크의 흑도 요루는 부러지게 되었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의 엠마와 화도일 문자가 영구 흑도로 변환되었고 조로는 영구 흑도를 두 자루나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3대 귀철은 충격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부러졌고 조로는 한 자루의 검을 희생하며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조로는 미호크를 쓰러뜨린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며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뤄냈으며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밀지모자 일당은 환호하였고 조로는 루피를 바라보며 루피 약속은 지켰다. 이젠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해적왕이 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웃었고 루피는 만족해하며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가는 거야 라프텔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럼 나는 조금 자두겠다. 전신에 감각이 없는 것 같군. 라고 말하며 쓰러졌고 초파는 당황하며 곧바로 조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초파는 의식은 붙어있어. 그냥 잠깐 기절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한 이후 조로를 곧바로 써니어 내부의 병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게 되었고 낙원과 같은 곳에서 쿠이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이나는 정말 해냈잖아 라고 말하며 웃었고 조로는 너와 나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쿠이나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하늘로 승천하며 사라졌고 조로는 만족한 표정으로 쿠이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깊은 잠에 들며 일지모잘당이 라프텔에 도달할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미호카와의 대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먹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했고 결국 지옥을 거쳐가며 미호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기에 사실상 몇 주치 체력을 땅에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자신이 고대하던 빨간머리 샹크스를 뛰어넘는 검사와의 대결을 펼쳤기에 비록 패배했을지언정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졌습니다. 버기는 쓰러진 미호크를 회수한 이후 루피를 바라보며 로저가 기다리던 남자가 루피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누구보다 로저를 존경했기에 비록 루피와는 악연이 있을지언정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이어간다면 루피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에게 다가가 너 해적왕이 된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모두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그건 해적왕이 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멍청아. 세계정부가 건재한 이상 불가능하다고 라고 말하다 루피는 그럼 세계정부를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고 버기는 로저를 떠올리며 대책 없이 사는 게 누구랑 똑같네. 하지만 나도 그런 바보를 좋아해서 말이야. 세계정부를 날려버리는데 동참하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를 떠올리며 라프텔에 언젠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송이 녀석에게 선수를 빼앗겼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로드스타 섬을 벗어나려던 찰나 가반이 나타나 버기 이 녀석 오랜만이구나. 은퇴한 노인은 취급도 안 한다는 거냐. 인사도 없이 돌아가려 하다니 라고 말했고 버기는 눈물을 흘리며 가반을 끌어안으며 가반 살아 계셨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불의 상처 남자? 라고 말했고 가반은 웃으며 뭐 그렇게 되었구나. 그나저나 너도 느꼈지. 저 소녀는 로저 아니 세계가 기다리던 남자다. 조만간 큰 전쟁이 있을 거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확실히 로저 선장님을 연상시키는 녀석입니다 라고 말했고 가반은 그래 세계의 운명의 변화의 목전에 서 있는 기분이군. 부디 로저가 이루고자 했던 염원을 저 소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가반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크로스 길드는 우선은 본진으로 철수하였고 일지모델 등은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